이강윤 소장께서 이번 총선 의석 전망을 하셨는데요. 예.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합쳐서 3석, 그리고 민주당 153, 국민의힘 126, 그리고 조국혁신당 13. 진보당이 4개에서 5개, 뭐 이렇게 녹색정의당 1개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석 허용.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별 예측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제. 아유, 왜 이러십니까? 죄송한데 실은 어제가 네. 후보 등록 시작 첫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당연히 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 되면은 쓰는 기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몇 통 받다가 이거 서로 불편한 일일 것 같아서 제 페이스북에 아예 올렸어요. 뭐라고 썼냐면 네. 의석 예상만 물으실 거라면 이거 보고 그냥 인용하십시오. 서로 편합시다 이랬는데 네. 어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약고가 하나 터질 뻔하다가 밤사이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강북을 그 말 많고 탈 많은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가 오늘 밤 자정 조금 넘겨서 사퇴했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그 사퇴 타이밍이 늦었다고 한다면 네. 민주당으로 확 쏠렸던 선거 분위기, 특히 수도권 서울 선거에서 상당한 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네. 아주 오래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른바 낙검수 멤버 중에 한 분이 무슨 막말 그걸로 네. 이렇게 후보도 사퇴하고 예. 그런 홍역이 한번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도 야 이거 관리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장윤선 앵커께서 불러주신 예. 그 숫자는 네. 그 조수진 파돈 등이 훨씬 있기 전에 예. 어제 아침에 쓴 건데 약간 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네네. 민주당 153 여기에는 네. 지금 민주비례연합에 진보당도 들어와 있고 새진보연합 등등이 네, 많이 네. 와 있잖아요. 예, 예. 그중에서도 진보당은 가장 정치 색채가 분명하고 지역구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기 때문에 진보당 후보는 뺐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153에서 한 154, 국힘 126 잡았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결정적인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네. 민주당의 폭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예, 의석은.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국힘이 줄겠죠. 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다투는 당은 지금 2당밖에 없으니까. 예. 조국혁신당은 글쎄요. 여기도 지지자들의 결집된 강도나 네. 바라는 것을 보면 예. 민주당이 이제는 벌써 조국당에만 꼭 찍지 말라고 견제를 시작했지만 견제 시작했죠. 예. 그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 조국당의 열기가 조금 줄어든다 해도 예. 의석이 크게 빠질 것 같진 않다. 예. 그래서 저는 12에서 13쯤은 봐주고 싶고요. 진보당은 지역구 플러스 비례해서 4석 또는 5석까지 가능. 죄송한 말이지만 이준석 당은 잘하면 2석, 이낙연 당은 1석이 될까 말까. 현재로 기준 네, 네.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예. 153과 126 프레임인데 저는 앞으로 돌발적인 최악의 악재가 민주당 측에 있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용산이나 집권 여당에서 이종섭 대사의 전격 해임 같은 네. 지금 분위기로는 상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런 네. 초강력 수습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 민주당 단독으로 160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조국당을 합치면 170을 훌쩍 넘는 것이고요. 이제 진보당은 아마 다른 정치적 노선을 취하긴 하겠지만 범여권을 하나 묶으면 네. 범야권. 참 죄송해요. 예, 예. 범야권. 예. 어떻게 보면 예. 지난 21대 민주당이 도달했던 180석을 육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단 앞으로 20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여야 양쪽에서 경천동지할 큰일 예. 이런 게 없다는 전제하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남 위원장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애초 전망은 126석을 하셨는데 네, 네.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예. 21대 총선에서 103석을 했습니다. 그때. 103석. 예. 네, 103석을 했는데 다만 그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국힘이라고 볼 수 있는 무소속 의원들이 꽤 많이 당선돼서 살아왔어요. 네. 윤상현, 권성동 뭐 이런 양반 다 예, 살아왔어요. 지난번 총선에는 무소속으로 나가고 그렇죠. 살아서 예. 국힘에 다시 들어오면서 국힘이 115석 예, 예. 정도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약 120석 정도를 하면 지난번 총선하고 사실상
비슷해지는 겁니다. 네, 다만 비슷해요. 이번에는 네. 사실상 국힘인 무소속 후보가 거의 없어요. 장해찬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장해찬. 최경환 최경환 애매하고. 의원도 그런데 힘도 봐야 되나? 그 한동훈 애매하죠.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입당은 없다라고. 에이 그건 선거 전에 하는 얘기죠. 아, 선거 끝나면 달라지. 택도 없는 소리. 당연히 입당하지. 그건 그냥 그건 하는 소리고. 레토릭으로. 예. 하는 소리고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이번에 120석 정도를 하면 선방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런저런 뭐 이종섭 대사라든지 영분에 대한 특검법 거부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네. 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네. 특히 서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너무 높고 예. 그리고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예. 뭐 저도 조그만 법인은 합니다만 예. 워낙 형편없어요 정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여당이 선거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마트 가면 야당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값으로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네. 그 플러스 정치적 이슈가 다 불리한 거예요. 이 불리한 정치적인 이슈를 덮으려고 아니면 만회하려고 20번이 넘게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개최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셨습니다만 예. 거기서 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죠. 왜냐면 그거 안 되는 거 알거든. 아니, 그거 할 돈이 어디 있어요? 천조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예. 그린벨트 다 풀어버리고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 풀어버리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 정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가능성이 믿을 없어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120석 하면 정말 선방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후보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체감하는 지수는 오늘 아침 뭐 도화 보수 언론 모두 썼지만 우리 이러다가 100석 이하 될 수 있다. 그러니 네. 이종섭 대사 빨리 해임해라 이런 요구를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정정할게요. 네. 이건 뭐 약간 유머성으로 네. 방금 장 앵커께서 마트에 가면 야당이 된다고 네. 했는데 대통령이 마트 가는 날 따라가면 여당 됩니다. 대파가 대파. 805원. 875. 그날 가면 물가 잡혔구나라는 거예요. 원정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대통령 클린턴 따라. 캠프에서 나온 말이죠.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영어로 뭐라더라? 스투피드 어쩌고 저쩌고.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세금과 물가만큼 표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물가나 경제 실정을 꼭 집권 여당의 간표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더라. 그런 점은 좀 예. 있어요. 예. 그 점은 아마 연구하는 사람들도 잘 스터디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의석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사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해야겠다는 여론이 약 2년 가까이 60%대를 쭉 유지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렇게 어렵게 치를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 이재명 리더십도 좀 흔들거렸고 공천 과정에 말도 많았고 어차피 조용한 공천은 어디든 없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문제로 너무 오래 끌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피로도가 따따블로 커진 거죠. 대표적인 게 박용진하고 임종석. 박용진은 정확히 한 달 만에 정리가 됐고 예. 이제 뭐 오늘 뉴스 곧 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곁을 최근에 한 2년간 지킨 한민수 대변인이 네, 결정이 드디어 그 됐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북 민주당 의뢰. 후보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강북 의뢰 이제 전략 공천 됐다고 해요. 이렇게 예. 정리되는 것 같고. 예. 한 달 넘게 만에 지금 된 거고 임종석 문제도 한달 설 정도. 전후로 해서 한 24, 5일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이번 선거 민주당 공천의 핵심 포인트들이 아니었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를 별거로 만드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해지고 한때는 뒤집어지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겨우 조국 혁신당과 용산의 두 방 큰 거 네. 대사 급거 발령 및 네. 황상무 수석의 예. 그 뭐 회칼 테러. 예.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사회부장이셨던 분이
테러를 당하신 분이에요. 오홍근 부장. 네, 네. 예, 영원한 사회부장. 생생합니다. 저 그때 문병도 다니고 기사도 썼어요. 88년도에. 네, 예.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와. 자, 아무튼 그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양 당이 오늘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발표한 거 동아일보지만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서울 판세가 특히 중요했던 게 서울 지지도는 오세훈 시장 보선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선거 때 네. 지방선거 때 원사이드하게 세 번 다 국힘이 압승했죠. 지지율이 앞섰고 네. 결과도 높았어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은 확 돌아섰거든요. 서울은 완전히 국민의힘.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가 완전히 디커플링 된 네. 채 그 차이가 벌어졌고 네. 심지어 지금부터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영호남을 제외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총선을 볼 때는 네. 전국 평균 정당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54개 선거구에서 벌어지는데 네. 각기 다른 소규모 전투고 각기 다른 조그마한 소왕들을 하나씩 뽑는 선거라고 하자면 비유가 좀 안 좋다. 네. 소왕. 네. 왕자 없는데 10%포인트 차이로 이기나 1%포인트 차로 이기나 의석은 하나고요. 예. 각 곳곳마다 이슈와 인물 대결 구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전국 평균 지지율이 어디가 앞선다는 건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네. 미리 말씀드리면서 네. 국힘이 집계한 서울 판세를 보면 총 48개 선거구 네. 중에 우리가 우세하다 10곳, 네. 저희 좀 그림에 나옵니다. 네, 예. 박빙이다 17곳, 저긴 18곳으로 나오네요. 네. 오늘 동아일보 시내판에는 17곳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자기들이 열세라고 한 곳을 화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화면 위주로는 국힘이 집계한 자기들 인정 열세는 20곳입니다. 네. 그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10개인데 네. 저는 여기서도 잘못하면 한두 개가 빠질 수 있다. 아. 강동 갑 같은 데는 예. 지금 우세로 분류는 했습니다만 네. 자칫하면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동갑. 네, 강동갑 같은 강동갑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죠? 갑자기. 전주의 후보. 후보가 아닌가요? 네. 지금 뭐 전통적인 국힘 강세 지역인 보수계열 정당 강세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에다가 동작 가불이 들어간 거. 네. 동작 갑은 나경원 후보가 우세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동작 네. 을입니다. 동작을. 근데 이번 동작 갑도 이제 넘어갈. 거긴 또 3파전이 삼파전. 이루어지잖아요. 네. 전병헌 후보가 후보가 그렇죠. 나오면서. 득표력이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자체 집계로 우세한 곳이 10곳이면 저기보다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예. 제 생각에. 아까 그 대전제 하에 예. 하나라도 줄 수 있다. 반면에 민주당이 집계한 걸 한번 보죠. 민주당 집계 그림도 보여주세요. 예. 네, 화면 나오네요. 네. 우세하다 32곳. 참고로 21대에서는 41곳에서 당선자를 냈죠. 네. 민주당이. 예. 우리가 열세다라고 인정하는 곳이 7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 갑을병, 네.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이렇게 해서 7곳이고요. 네. 박빙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이 9곳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동갑, 아까 제가 여기 조금 모르겠다 했던 강동갑을 예. 민주당에서는 박빙으로 박빙으로 보고 잡았고 있네요. 국힘에서는 자기들이 우세한 곳으로 잡았습니다. 자, 뭐 강동갑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렇죠. 곳은 아니고 네. 양당 집계치를 보자면 최소한 32대 9 이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32대 9, 8. 나머지 박빙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들에서 몇 석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는 것인데 총 서울 48개 중에서 38개, 9개쯤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공산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네, 또는 예. 내일 투표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네. 국힘이 126곳쯤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낮춰 잡아야겠죠. 예. 서로 확 떨어지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서울 판세가 상당히 불리한.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후보들이 정말 격앙된 목소리로 매일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종섭 대사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황상무 수석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저 지표에 그냥 바로 확인이 된다라고 볼 하나만 수가 더 있겠네요. 짧게 추가해 예, 드립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갤럽이 거긴 매주 네, 네. 금요일 날 10시에 나오니까 나머지 수치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분이 51%로 맞습니다. 집계됐어요. 네. 갤럽은 아시겠지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네. 아시겠지만 숫자 변동폭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타 조사에 비해서. 예. 그리고 주관식도 허용하고 있는 문항이 많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를 개인적으로는 꽤 많이 부여를 하는데 네. 야당 후보가 좀 더 많이 당선돼야겠다는 숫자가 51% 나온 것은 갤럽 최근 2달 반 사이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게 최근 여권이 힘들어진 이유가 그대로 반영된 숫자가 아닌가.